소아에서 근시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아트로핀 안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근시 진행을 예방해주기 위해 아트로핀 안약 사용을 결정하는 부모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유지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히게 되는데, 일단 아이가 안약 넣기를 싫어할 수가 있고, 비용적으로도 한 달에 4만 원이면 2년에 96만 원인데 드립 렌즈도 한 번 구매하면 1, 2년은 사용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결코 우위에 있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산동이 되어 눈부심, 근거리 시력 저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만 확실하다면 치료를 하겠지만, 근시진행 억제 치료의 특성상 당장 체감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시진행을 늦춰준다는 것인데, 그마저도 사실 이게 안약을 써서 진행이 안 된 건지, 안 썼어도 진행이 안 될 거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인들 중에도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아트로핀 안약 치료의 근간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연구인데요. 앞글자를 따서 아톰 스터디, 램프 스터디라고 흔히 부릅니다. 각각 400명, 438명의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라 그 결과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시 억제 안약을 쓰면 근시 진행이 70% 감소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70이라는 숫자의 출처도 바로 아톰 스터디입니다. 0.1% 아트로핀을 2년간 점안하였을 때 굴절 오차 증가량이 대조군에 비해 70% 작았다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70%에서는 근시가 아예 안 생긴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굴절 오차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빛이 눈에 들어오면 각막과 수정체에서 굴절되어 망막에 초점이 맺히게 되는데, 빛을 굴절시키는 정도를 굴절력이라고 하고 단위는 디옵터를 씁니다. 이렇게 오차 없이 망막에 정확하게 초점이 맺히면 정시라고 하고, 이때 굴절 오차는 0디옵터가 됩니다. 한편 굴절력이 너무 강해 빛이 망막보다 앞에 맺히는 경우를 근시라고 부르고, 이렇게 되면 가까운 거리는 잘 보이지만 먼 거리는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굴절력을 빼줘야 정시가 되므로 굴절 오차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1디옵터, 마이너스 2디옵터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반대로 원시는 굴절력이 약해 빛이 망막 뒤에 맺히는 것으로 굴절 오차는 플러스 1디옵터, 플러스 2디옵터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굴절 오차와 시력은 다른 개념으로 플러스 1디옵터가 시력 1.0과 같다고 오해하면 안 되며, 또한 마이너스 1디옵터라고 해서 나 시력이 마이너스야 라고 말하는 것도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다시 아톰 스터디로 돌아와 보면 안약을 넣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2년간 굴절 오차가 1.2디옵터 진행하였지만, 안약을 넣은 실험군에서는 0.38디옵터만 진행하여 70% 감소 효과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대조군은 처음에 마이너스 3.58디옵터에서 시작하여 1.2디옵터가 진행하여 마이너스 4.78디옵터가 된 것이고, 실험군은 처음 마이너스 4.5디옵터에서 시작해 0.38디옵터가 진행해 마이너스 4.88디옵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참 없어 보이고 어차피 안경 착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이거 말장난이다, 의미 없다고 회의적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경을 아예 안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고도근시가 안 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의미가 있어집니다. 왼쪽 사진은 다소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근시 중에서도 정도가 아주 심해 이렇게 두껍고 눈이 죽살만해지는 안경을 껴야 하는 경우를 고도근시라고 부릅니다. 적당한 근시는 근거리 작업에서 이점이 있지만, 고도근시는 근거리마저도 눈에 초밀착해야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점도 없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망막박리, 근시성 황반변성, 녹내장, 백내장 등 여러 합병증의 발생 빈도도 올라갑니다. 따라서 고도근시가 되는 것만 방지하더라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근시 예측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로 6살에 마이너스 0.5디옵터인 경우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17세에 마이너스 6.51디옵터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트로핀 안약을 사용 시 마이너스 4.24디옵터로 줄일 수 있어 고도근시 기준인 마이너스 6디옵터에 도달하지 않게 됩니다. 고도근시는 평생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래 고도근시가 될 사람이었으면 안약으로 몇 년 늦춰봐야 결국 언젠가는 고도근시가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고도근시가 아닌 일반적인 근시도 20살까지는 진행하기 때문에 라식, 라섹 수술 같은 시력 교정 수술도 20살 이후에 권장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반면 고도근시는 30세, 40세, 심지어 그 이후까지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논문에서 보시면 고도근시도 25세 이후에는 진행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령 고도근시가 되더라도 다 같은 고도근시인 것은 아닙니다. 고도근시 안에서도 1디옵터라도 낮추면 여러가지 합병증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안약을 넣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만 4세부터 허가를 받았지만 너무 어릴 때는 협조가 안 될 수도 있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만 5세부터 점안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안과에 가서 눈의 도수를 측정해 보는 것일 텐데요. 보통 아이들은 원시에서 시작해서 근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가 정시에서 멈춰서 평생 근시가 안 되고 시력이 좋은 채로 유지되는 아이도 있을 거고 근시로 진행하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치료 시작 시기가 달라지는데 앞에서 계속 언급한 대로 고도근시로 진행하는 것만은 막자는 것이 목표라면 근시가 발현된 후 나이와 근시 정도에 따라 치료를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예 근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근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치료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안약 말고 다른 근시 진행 억제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도 보면 일단 드립 렌즈는 가장 역사가 길고 효과도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날 하루 동안은 근시 교정 효과도 있으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어린 나이에서는 착용이 어렵고 초기 구입 비용이 다소 부담스럽다는 점은 있습니다만 비용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약과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어린 나이에도 가능한 안약으로 먼저 시작하다가 아이가 조금 크면 드립 렌즈도 병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 렌즈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어릴 때는 착용이 힘들고 난시 교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렌즈 착용이 어려운 어린아이에서는 근시 진행 억제 안경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안과에 내원하여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도 중요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두 정확히 지키기는 어렵겠지만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어 지켜보도록 노력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